반갑습니다. 평생 건강 100세 구독자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천장이 보이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수만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3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저녁 식사를 했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병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실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평소에 먹는 음식만 조금 바꾸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도 합니다. 암은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어지지만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경색은 분명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복잡하고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특히 가루 형태로 섭취했을 때 혈관을 되살리는 3가지 기적 같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꽉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며 딱딱하게 굳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귀한 정보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뇌경색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영양분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세포는 혈액 공급에 아주 민감하고 잠시라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수도관, 즉 뇌혈관이 꽉 막혀서 뇌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 내부에 쌓이는 지저분한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진 고기, 튀김, 달콤한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불필요한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죽상경화반, 쉽게 말해 기름때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물이 졸졸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액마저 끈적끈적해지면 서로 뭉쳐서 피떡, 즉 혈전이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좁아진 뇌혈관을 턱 하고 막아버리는 순간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뇌경색 환자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뇌경색 환자의 약 20%는 생명을 잃게 되고 운 좋게 목숨을 건진다 해도 절반 가까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숟가락을 들 수도 없고 화장실조차 가족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러 의학 논문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특정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가 0.5% 낮아지고 수축기 혈압이 10mm 머큐리 떨어지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의 위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엄선하여 소개할 3가지 가루 음식은 바로 이러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녀석들입니다. 왜 하필 가루 형태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루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들어 보관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매일매일 음식에 곁들여 먹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는 한두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숨 쉬듯이 실천해야 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찐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들어가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생생강이 아니라 한번 쪄서 말린 생강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도 물론 훌륭하지만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성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강에 열을 가하고 건조하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은 생생강보다 쇼가올 함량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쇼가올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을 벌이는지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쇼가올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튼튼하고 매끄러워야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찢어집니다. 상처 난 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파고드는 것이죠.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내피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쇼가올은 혈소판이 떡처럼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고마운 존재가 혈소판이지만 혈관 안에서 불필요하게 서로 엉겨붙으면 혈전이라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쇼가올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조절하여 혈액이 맑고 투명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쇼가올은 혈관을 넓혀주는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좁은 호스로 물을 보내려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쇼가올은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켜 좁아진 혈관 길을 넓혀줍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쇼가올은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병들게 하는 근원입니다. 쇼가올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기억에 남는 6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퇴근 후에는 늘 삼겹살에 소주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판정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 쌩쌩하다며 약 먹기를 거부하고 식습관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는데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입가로 줄줄 흐르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의 70%가 막혀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시술을 받고 큰 고비는 넘겼지만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식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때 처방해 드린 식단 중 하나가 바로 찐 생강 가루였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게 했고 튀긴 음식과 술을 끊도록 지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치솟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혈관의 탄력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환자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찐 생강 가루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g에서 2g 정도입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생강은 매운 성질이 있어서 빈속에 드시면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찐 생강 가루를 타서 차처럼 음미하며 드시거나 무가당 두유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섭취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하루 섭취량을 1g 이하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치과 발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섭취를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처럼 소화기에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찐 생강 가루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법인 찐 생강 가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왕의 열매라고 불리며 늙지 않는 젊음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 이어서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는 흔히 블랙 초크베리라고도 불리는데 겉보기에는 블루베리와 비슷하게 생긴 까만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로니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중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비바람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변신합니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배기가스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듯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정상적인 세포막을 공격하고 혈관 벽을 산화시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쇠에 녹이 슬면 쉽게 부서지듯이 혈관도 산화되면 탄력을 잃고 잘 터지거나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로니아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포도나 블루베리에도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아로니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농축되어 있어 효과가 탁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로니아가 혈관을 어떻게 지키는지 의학적 기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 결과 아로니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과 이왕이 혈압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만성염증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엉겨붙어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아로니아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관 청소차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혈액이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로니아 가루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로니아는 맛이 꽤 독특합니다.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하고 혀끝이 떫은 맛이 느껴집니다. 이 떫은 맛은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사실 이 타닌도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먹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만 따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3g에서 5g 정도, 밥숟가락으로 평평하게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으면
신맛과 떫은 맛이 중화되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바나나, 사과 같은 달콤한 과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함이 아로니아의 떫은 맛을 완벽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로니아 섭취 시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아로니아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드시거나 섭취량을 아주 적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타닌 성분이 변비를 유발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루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찐 생강과 아로니아도 훌륭하지만 이 세 번째 가루야말로 뇌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빛 기적, 강황가루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주재료가 바로 강황입니다. 단순한 향신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인도와 동양의학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뇌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항암 효과까지 인정받고 있는 슈퍼푸드 중의 슈퍼푸드입니다. 커큐민이 우리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합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만성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그 효과가 일부 소염 진통제와 맞먹을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된 부위에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커큐민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뇌의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찐 생강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커큐민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액이 뭉치지 않고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끈적한 고혈당 혈액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돕고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부산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증상도 없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하나라며 약 복용을 게을리하셨습니다. 회식 자리도 잦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빠른 대처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었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통해 생명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편마비가 남아 재활치료가 시급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퇴원 후 생활 습관 교정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때 식단에 포함시킨 것이 바로 강황가루였습니다. 이분은 꾸준한 재활 운동과 함께 강황을 매일 챙겨 드셨고 식단도 채식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그때 쓰러진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경고장이 되어 나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강황가루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5g 내외,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황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효과를 거의 보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커큐민은 입자가 커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을 꼭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배, 즉 2000%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드실 때는 반드시 후추를 톡톡 뿌려같이 드셔야 합니다. 강황과 후추는 실과 바늘 같은 짝꿍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기름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유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 가루 한 티스푼, 후추 약간, 그리고 꿀을 조금 넣어 강황 라떼로 드시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골든 밀크라고 부르며 건강 음료로 즐겨 마십니다. 맛도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매일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는 생선구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강황 가루와 후추를 뿌려 드시는 것도 훌륭한 섭취법입니다. 하지만 강황 역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담석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 역시 강황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3g 이하로 소량만 드시거나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최소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셔야 안전합니다. 야, 여기까지 찐 생강, 아로니아, 강황, 이 세 가지 가루가 왜 우리 혈관의 보약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아침마다 이것저것 챙기려니 복잡하고 귀찮아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혈관 회춘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스 한 잔이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혈관의 나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빈속보다는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흡수율이 더 좋고 위장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혹은 따뜻한 두유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찐 생강 가루 1g, 아로니아 가루 3g, 강황 가루 3g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후추와 건강한 기름입니다. 통후추를 2-3번 갈아 넣으시고 올리브유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떨어뜨립니다.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면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맛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힘들다면 채소 스무디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 바나나, 사과를 믹서기에 넣고 갈 때 이 세 가지 가루를 소량씩 첨가해 보세요. 과일과 채소의 신선한 맛이 가루 특유의 향을 덮어주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지겨울 수 있으니 주스로 마셨다가 스무디로 드셨다가 때로는 요리에 뿌려 드시는 등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서 혈관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위장에 탈을 일으키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을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데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적어도 100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 한 번의 작은 실천이 쌓여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병원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단순히 약만 타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꼭 던지셔야 합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진료실에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단순히 괜찮다, 높다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아셔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120 미만, 이왕이 혈압은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100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제가 먹는 약과 이 가루 음식들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라고 확인하세요. 특히 와파린이나 항혈소판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필수 질문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제 나이와 가족력을 고려할 때 뇌경색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가족력과 생활 습관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예방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 넷째, 추가로 받아야 할 정밀 검사가 있나요? 일반적인 피 검사만으로는 뇌혈관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목 혈관의 두께를 확인하거나 MRI 또는 MRA 검사를 통해 뇌혈관이 좁아진 곳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50대 이상이라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리모델링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예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뇌경색을 막는 생활 수칙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이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쉬거나 손을 따는 민간요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뒤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막혔다가 잠시 뚫린 것으로 곧 진짜 대형 뇌경색이 온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뇌세포입니다. 두 번째, 수면과 운동, 식단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지키십시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셔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배출됩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아 혈관을 공격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하십시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단,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갑자기 운동하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켜 위험할 수 있으니 기온이 오른 낮 시간이나 실내 운동을 권합니다. 식단에서는 소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 티스푼 1개 분량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뇌를 쉬게 해주세요. 우울증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지속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에 동참하고 서로 운동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목소리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 6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오늘 당장 3가지 가루를 준비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미루는 순간 멀어집니다. 마트나 온라인 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정수기 옆이나 식탁 위, 혹은 양념통 가장 앞줄에 찐 생강, 아로니아, 강황 가루를 두세요. 눈에 보여야 먹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실 때 바로 타서 드실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드십시오. 3단계. 식단 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심코 먹었던 과자, 믹스커피, 짠 국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음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단계.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복을 갖춰 입고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 먼저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5단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검진표는 내 몸의 성적표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매년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보고 나빠진 부분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바로잡으세요. 6단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오늘부터 혈관 건강 챙길 거야 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함께할 동료를 만들면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 가루는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첫째, 찐 생강의 쇼가올로 혈관을 따뜻하게 넓히고 피떡을 막으세요. 둘째,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의 녹을 제거하고 젊음을 되찾으세요. 셋째, 강황의 커큐민으로 염증을 잡고 뇌세포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매일의 식탁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뇌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고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저 이정훈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